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파수꾼 공인회계사로 살아가고 있는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예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듯이 미스터 박의 회계 원리도 아닌 기초회계 2편 손익계산서 보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편 이후에 2편 영상이 꽤 많이 늦어졌죠. 1편은 재무상태표였는데 2편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수반되는 모든 사건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회계에서 재무제표는 무엇이냐? 이 돈이 수반되는 모든 사건의 기록의 일종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사가 없어지기 전까지, 청산하기 전까지 또는 해산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평가를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럼 그 지표를 보고 정보 이용자들이 평가를 할 텐데, 지표 중에 하나, 오늘은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란 무엇이냐? 손익계산서는 보고기간 동안의 성과표를 말하는데요. 먼저 보고기간이란 무엇이냐? 회사가 정한 기간인데 보통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회사 기간은 보고기간이 1년이에요. 그리고 보통 1월 초에서 12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는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1년의 성과를 나타낸 성과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재무제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시 손익계산서는 우리 모두가 아는 삼성전자 손익계산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면 감사를 받아서 공시하는 모든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감사 보고서 안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에 편의상 분기 보고서 말고 기말 보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이버에 전자공시 시스템을 한번 쳐볼게요. 전자공시 시스템 치면 다트 사이트가 나옵니다. 눌러서 들어갑니다. 이제 회사명에 우리가 지금 예시로 보기로 한 게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쳐요. 치면 쭉 나옵니다. 근데 설명의 편의상 분기보고서보다는 기말감사보고서 좋을 것 같아서 사업보고서를 들어갔습니다. 첨부에 누르면 이제 기말감사보고서가 나와요.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를 누르면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강의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엔 손익계산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보고서입니다. 간단히 옆에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맨 위가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그야말로 삼성전자가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다가 신고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매출액이 자그마치 170조네요. 전기인 2017년에는 161조를 벌었는데 전기 대비 매출이 9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 매출 원가가 있는데, 매출 원가가 무엇이냐?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해 발생한 원가, 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로지 영업활동에만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S10을 팔기 위해서 제조하는 데 발생한 근로자분들의 급여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재료비 등이 모두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매출 원가를 매출액에서 차감하면 매출과 관련된 이익인 매출 총이익이 산출됩니다. 삼성전자는 68조나 되네요. 자, 그럼 다음에는 판관비와 관리비인데, 실매선 그냥 판관비라고 합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판관비란 무엇이냐? 영업활동에는 관련해서 이제 발생한 비용이긴 한데 간접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물건을 파는데 하는 행동, 판매 활동과 판매 활동과 회사의 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예시를 들자면 재고자산 생산하는 근로자분이 아닌 회사의 총무팀이나 인사팀 소속의 직원분들이 쓰는 비용들, 그리고 급여, 그분들이 쓰는 수도비, 전력비 다 모두 판관비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전력비나 수도비 같은 거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판관비도 회사의 영업 활동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판매 활동하고 관리 비용이 드니까. 자, 이거를 영업활동 관련된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도 빼고 판관비도 빼면 남는 금액이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영업이익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회사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아무리 커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거나 작으면 사업을 잘 못하게 된 거죠. 계속 설명할게요. 그럼 그 밑에 이제 기타 수익 비용과 금융 수익 비용이 있는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익 비용은 그냥 이 회사의 영업 활동과 상관이 없는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안에서 뭐 지게차가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파손된 선반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럼 그 선반을 고치거나 복구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잡스러운 손실이라고 해서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기타 비용에 포함됩니다. 뭐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면에 기타 수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공장 소재지가 뭐 어디가 되게 뭐 좋은데요.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갑자기 우수기업이라고 포상금 같은 걸 줬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영업활동이랑 관계없이 그냥 생긴 수익이기 때문에 차비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기타 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수익 비용이 있을 거고, 금융 수익 비용은 뭐 쉽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돈을 벌면 저축이나 적금 같은 거 들고 주식 투자도 하죠. 회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금융 상품 관련해서 발생시킨 뭐 이자 수익이나 보유하고 있던 금융 상품을 뭐 처분해서 발생한 뭐 처분 이익 같은 게 모두 금융 수익이 될 거고, 반대로 이자 비용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금융 상품 처분해서 발생한 처분 손실 등이 모두 금융 비용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비용과 금융 수익 비용을 차감하고 가산하고 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될 거고, 이 차감 전 순이익을 토대로 세무 조정하고 세액 공제 같은 거 다 처리하고 각종 이런 세무적인 조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조정 내역을 가지고 납부할 세무적 법인세가 아닌 회계적 법인세가 또 산출이 돼요. 그래서 이 산출된 회계적 법인세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차감을 하면 비로소 회사에 정말 남는 돈인 그 당기 순이익이 산출되죠. 이 돈을 가지고 회사가 뭐 주식 가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적립을 하거나 하는 거죠. 손익계산서 구조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 자, 이제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또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정도는 뭐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을 잘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 성과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매출을 무리하게 일으켰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 대비 매출이 많이 증가했으면 재무상태표에서 매출 채권의 변동도 함께 보셔야 돼요. 만약 매출이 증가했지만 매출 채권이 매출액의 증가액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작년에 발생한 매출액도 현금으로 일부 회수하지 못했고, 올해 발생시킨 매출액도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산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제 상장이 된 회사거나 IFRS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18년부터 기대신용 손실 모형이라는 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채권이 회수가 되었더라도 과거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수가 안 된 연체 경력이 있으면 그 연체율을 현재 채권에 반영을 해서, 이 정도 연체됐었으니까 이번에도 이 정도는 연체될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해서 대손상각비랑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게 바뀌었어요, 기준이.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채권이 더 중요한데,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그 대손상각비는 회사가 돈을 받을 권리인 매출채권이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될 때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 처리의 계정 과목이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고, 대손충당금 그 상대 계정 과목인데 일단 비용 처리는 해두지만 나중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기대한 거니까. 그럼 받으면 또 환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써놔라 해서 채권을 마이너스는 하지만 마이너스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이제 원래 채권 금액, 다음 마이너스 금액, 대손상각비, 그 다음이 이제 순액이 되는 건데, 이렇게 두 개 다 띄워라 하는 게 이제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대손충당금인데, 부채 성격도 좀 있고 뭐 자산 차감 성격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손익계산서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원가율이 되거든요. 이 원가율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매출 원가의 의미도 생각해봤고 매출액에 대한 그 의미도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그리고 투입한 비용의 비율이 되겠죠. 매출액 대비. 그런데 이 원가율이 일반적으로 큰일이 없는 한 회사들이 보통 매년 비슷해요. 그런데 좀 많이 바뀌었다. 변동되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원가율이 올라가면 뭐 회사의 제품 생산의 수율이 악화됐을 수도 있고, 뭐 해외에서 재료를 수입해 오는데 환율이 변동이 많이 돼서 비싸진 거예요. 달러가. 그래서 재료비가 상승한 거죠. 그러면 원가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가율이 좀 많이 바뀌었네 하고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알아보면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어떤 회사에 관심이 생기든 원가율 비교랑 매출액 채권 비교,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야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랑 비교 표시할 것을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손익계산서. 오늘은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현금흐름표랑 자본변동표에 대한 영상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보고서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감사보고서 하나 띄워놓고 좀 보는 법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계획이,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회계원리 책을 하나 사서 챕터별로 간단히 개념 설명을 하고, 실무에서의 뭐 사례나 뭐 제 경험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적용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럼 좀 재미가 아무리 없어도 조금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해도 좀 쉽고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고요. 재미가 혹시나 너무 없어도 시청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또 정모에 대한 투표를 제 채널에 보면 커뮤니티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들을 좀 보고 취합을 해서 제가 한번 반영을 토록 할 수 있게 한번 좀 노력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안녕.